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이츠 조교 타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100세 인생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6명 중에 1명이 비만이고요. 이들 중에 20%는 당뇨 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혈압, 지방간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에 놓인 청소년도 다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증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우리 백조교님. 네, 의료개혁 특위가 지난 19일에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과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관되는 정책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서울로 굳이 원정 진료를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병원이 진료를 하지만 주치의처럼 통합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노현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의계특위 위원장인데 지금 노현홍 위원장은 필수 의료 종사자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불안감 없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필수 의료 패키지이자 이를 보완시킨 의료개혁이 실행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계특위에 따르면 지역의 종합병원들이 앞으로 거점병원과 그리고 필수 특화 분야에 집중한 전문병원 이렇게 투 트랙으로 육성이 돼서 운영이 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 전문 과목을 두고 지역 내 대부분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병원으로 정해서 이제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해당 담당자인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 혁신과장이 진료 가능한 수술이 전체 1,200개 중에 350개 이상으로 갖추고 있고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포괄 2차 병원으로 선정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기는 했었지만 의료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여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에 대해서 환자의 97%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진희 조교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찬성을 97.1%가 했는데요. 네. 지난 2월 21일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당뇨병연합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췌장 기능 부정 및 상실 질병의 내부 장애 인정 요구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형 당뇨 환자와 이제 보호자 등 전체 응답자 중에서 97.1%가 이제 췌장 기능 부정 및 상실 질병의 내부 장애 인정을 찬성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2형 당뇨와 달리 1형 당뇨는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을 해서 매일 사실 인슐린 주사를 이제 맞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평생 완치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발병이 소아 시절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흔히 이제 소아 당뇨라고도 불리지만 이게 단기간에 이제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병이 이제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주최한 서미화 의원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1형 당뇨병의 특성과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인 어떤 고통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반드시 좀 장애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시민단체와 다양한 전문가, 정부 산하 기관 등의 노력을 통해서 1형 당뇨의 장애 인정에 학문적,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이제 연구의 의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또 정부는 고지혈증도 고혈압과 당뇨처럼 등록 관리 등을 실시해서 집중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우리 한진희 조교부터 말해볼까요? 네. 소득 수준이라든가 지역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이제 건강의 형평성이 좀 이렇게 저하되는 문제를 좀 가장 유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한 분야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을 또 단순히 쓸데없는 지출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낭비한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합니다만 사실 국가 차원에서의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미 좀 큰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도 이점이 있고요.
장수와 또 건강한 어떤 노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 가능한 연령의 또 이제 확보에도 좀 영향을 미치죠. 특히나 여기에 핵심은 좀 다른 게 아니라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돼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회경제적 지표가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 지표 역시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좀 현실이고 평균 수명에서도 1.2배에서 1.5배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이제 건강 수명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9년 정도가 또 차이가 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수명 문제만을 두고서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의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그리고 이제 교육, 일자리, 경제 활동 다양한 측면에서 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이제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따라서 건강 불평등이 가져올 어떤 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와 정책적 개선에 대한 것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앞서서 나왔었던 일형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정책 업무를 하면서 지금 일형당뇨라든지 이런 이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백혈병이라거나 이렇게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애 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서 이제 학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환우들에 대해서 환아들에 대해서 건강장애 아동이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특히 일형당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단계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스스로 하기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 교사가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잘못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을 곤란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실에서도 보호받기가 어렵고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특수 아동이라든지 특수 학급이나 특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수 교육의 분야에서 케어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런 만성적인 질환 또는 굉장히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 가지 보호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히 학생들 그리고 이제 성장기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케어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의 판정이라든지 장애 인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뭐 경계선 지능 아동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장애 등급으로 판정을 받지는 않지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장애 아동으로 인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좀 꺼려하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체크를 하고 그 친구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조금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정책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뭐 건강 불평등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관리를 하지 못했다거나 뭔가 건강 질환이 걸렸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뭐 불평등이란 단어를 저는 굳이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 이 성장기 때 영양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느냐의 문제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에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면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성인이 돼서까지 굉장히 면역 체계라든지 아니면 발육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식아동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제도도 저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을 먹게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런 부분을 살펴야 저는 진정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